서부 도시를 대표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J리그 전통의 강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사상 첫 창단 20주년 만에 ACL 아시아 무대에 도전장을 힘차게 내던진 인천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팀 엠블럼의 도시 재밌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축구! 네, 요코하마 마리노스 같은 경우는 사간도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ACL을 조금 의식해서인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감안했지만 사간도스가 경기력이 나쁜 팀은 아니었고 지금 요코하마가 2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잡았어야 할 경기지만 이제 경기 주목도는 이번 경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제주와 이제 유나이티드 결전을 펼쳤는데 이제 에르난데스의 환상 중거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원더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승점도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되겠다. 여러 대회에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ACL도 포함이고 FA컵도 4강에 있고 상스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 여러가지 봤을 때 인천이 좋은 기세로 이제 요코하마 원정에 나선다고 볼 수 있네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통산 6회 ACL에 나와서 이제 33전 20승 3무 10패. 근데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골 많이 넣고 공격 축구를 외치는 그런 팀 컬러답게 무려 경기당 2골에 육박하는 골을 선보였고, 근데 요코하마 마리노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8강, 4강 우승 못해도 준우승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16강, 두 번의 16강이 최고 성적이고, 이제 ACL이 이제 ACL이 이제 지금의 위치이기 전에 컵 위너스컵이나 아시아 클럽 대회에서는 두 개의 트로피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요코하마 마리노스 팬들도 ACL 트로피를 올해는 기어이 올려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3대1로 빗셀고베에게 이제 격파를 당하면서 16강 하차를 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ACL의 첫 도전장을 냈죠. 플레이오프를 뚫고 이제 100% 승률이죠. 한 번 나와서 한 번 이겼으니까요. 3골 1실점을 기록하면서 ACL 아시아 무대의 첫 페이지를 장식을 했고 이제 조별리그에 안착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하이폰과 연장 혈투 끝에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ACL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제 3대1인데 이제 결과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왜 강팀인지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J리그는 이제 경기가 많죠. 대회가 많은 거죠. 이제 컵 대회, FA컵, 슈퍼컵, J리그, ACL 5개의 대회를 이제 많게는 소화해야 하는 팀들이 있는데 23승을 거뒀습니다. 17개 팀을 격파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이즈 변형을 하게 된 거는 요코하마가 지금 페이지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J리그 15팀, J2 리그 한 팀, 그 팀은 주빌로 이와타고요. 2번 이겼고, JFL은 4부 리그 팀인데 FC 도쿄 옆에 있는 엠블럼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팀을 상대로 많이 이겼다라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확실하다 보여지고, 인천도 K리그 팀이 이제 J리그 팀보다 수는 적지만 많이 이겼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페이지는 채운 거예요. 14승 11팀을 격파했고, K리그 9팀, K리그 2 한 팀을 격파하고, ACL에서 이제 하이퐁을 격파하면서 나름의 승리를 많이 이제 채우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K리그 팀 기준으로 누구를 이겨야 되냐? 전북하고 광주를 이겨야 되는. 전북하고 광주를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 일단 전북과는 FA컵에서 만나고 이제 광주와는 이제 상스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나는 스커리시로님 반갑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요새 후반기에 주춤하더라고요. 요새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리그 경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팀 리그 성적을 보시면 요코하마 마리노스 2위입니다. 15승 6무 6패, 승률 66.6%의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다 득점 1위 팀입니다. 50골을 넣고, 뭐 실점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제 가공할 만한 화력으로 이제 8경기 구간 무패가 있었거든요. 7승 1무. 근데 더 놀라운 게 7연승 뒤에 무승부를 한 겁니다. 케빈 머스켓 감독이 이제 작년에 요코하마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제 재작년에는 준우승했지만 팀을 빠르게 수습한 전과로 이제 재계약을 맺었는데, 케빈 머스켓 감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호주 출신의 사령탑이고, 이제 이 전임 감독이 지금 토트넘 감독이죠. 포스테코글루,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멜버른 빅토리에서도 그 감독 후임으로 멜버른 빅토리 이제 지휘봉을 잡았고,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도 역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셀틱으로 가면서 이제 케빈 머스켓 감독이 후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의 후계자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케빈 머스켓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합니다. 일단은 4-3-3 형태를 조금 선호하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이제 측면에서 무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이제 공격과 수비에 이제 스플린트가 좋은 선수. 뭐 요코하마가 이제 뎁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체력을 갈아넣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몰아쳐서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에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11승 10무 9패, 5할 때 승률, 대구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밀렸지만 여전히 상스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인천이 시즌 초반만 해도 정말 안 좋은 경기력으로 뭐 팬들 사이에서 조성환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지금 7경기 무패 구간이 있었습니다.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2승 5무 7번의 이제 무패 기록을 가져간 부분이 눈에 띄네요. 머스켓 감독이 일본 구단 중인 벨기에 팀 지휘봉 잡았었는데 까먹었네요. 이승우. 뭐 신트트라이 위던 거기서 뭐 이승우 선수와의 뭐 불화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못했기 때문에 잘려서 이제 요코하마로 왔지만 일단은 재기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요코마리, 인유 둘 다 외국인 공격수 화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외국인 농사를 잘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리그 성적은 확실히 요코하마가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기록을 보고 계십니다. 양팀 하디슈 보면은 케빈 머스켓 감독이 작년 고베전의 실수를 반복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요코하마 빗셀 고베전은 확실히 요코하마 쪽이 좀 유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제 두 번의 실책, 그리고 빗셀 고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요코하마가 빗셀 고베의 거센 공격에 맥을 못 치면서 패배를 거던데, 이제 작년 고베전의 실수를 반복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이번 ACL에 나서게 됐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조성환 감독이 이제 제주전 승리를 거두고 요코하마전 컨디션 좋은 선수들로 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양팀 클럽을 비교를 해보면, 클럽 전력을 비교하면 양팀 다 스쿼드 사이즈 35명이고, 몸값 가치 차이는 거의 110억 정도 차이로 압도적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앞섭니다. 그리고 평균 몸값 가치가 7억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35명이지만 스쿼드의 질은 아무래도 요코하마 마리노스 쪽이 좀 더 좋지 않나고 보여지고, 양팀 다 이제 ACL도 5+1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6명이 아닌 5명을 채운 양팀의 외국인 진용을 갖추고 있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0.2세 어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트로피가 22개고 이제 인천은 1개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레벨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현역 국대 1명, U23 이하 레벨로 5명, 인천이 현역 국대 2명, U23 이하 레벨로 7명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이 요코하마보다 클럽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열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국가대표나 지금 선수의 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물론 가치적인 차이가 있지만요. 인천도 이렇게 요코하마를 전을 잘 준비하되 마냥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래시백 보시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최근 ACL 전적 아닙니까? 3대2로 사이타마에서 이제 중립 경기를 했는데 빗셀고베가 3대2로 이기는데, 일단은 이때 빗셀고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무고사 선수 지금 인천 상대하는데 무고사 선수가 있기도 했지만 무고사 선수는 주전도 아니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빗셀고베가 먼저 펀치를 날립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빠르게 나카가와 테루이토의 미친 스피드에 의해서 역습으로 이제 니즈무라 타쿠마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맞추면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런 분위기였지만, 빗셀고베가 진짜 이날은 뭔가 보여준 작심이라도 한 듯이 진짜 엄청나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코하마가 이제 수비진에서 실수를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공격해서 계속해서 몰아치는 빗셀고베와 이제 공격 맞불을 놓아서 진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결국 요코하마를 상대로 3골이나 박아 넣으면서 안데르송 로페스 선수가 이제 만회골을 넣었지만 너무 늦었죠. 그런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쥐도 공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뭅니다. 그거를 확실히 보여준 모습이라고 보여줬던 한판 빗셀고베가 결국 요코하마를 이기고 8강행 티켓을 거머쥐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인천은 이제 8월 22일 화요일 인천 하이퐁, 베트남의 하이퐁과 이제 플레이오프를 펼치는데 진짜 좀 시겁했어요. 일단 비도 많이 오기도 했는데, 일단 유리 마무테 선수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반 5분 만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인천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무고사 선수가 이제 천성훈 선수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건네면서 천성훈이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1대1까지 갔는데, 문제는 하이퐁이 꽤 잘 싸웠습니다. 90분까지 이제 무승부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 연장전에 돌입하지만, 역시 연장전까지 돌입하니까 이제 하이퐁 선수들이 아무래도 인천에 비해 뎁스가 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 이제 지형 이제 처음으로 인천 필드 밟아보는 것도 있고 원정팀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제루소 선수의 미친 활약 1골 1도움 하면서 에르난데스 제루소 선수가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일단 인천이 고전한 건 맞아요.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내야 하는 경기였잖아요. 결과를 잡아내면서 어렵사리 ACL 출항을 알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 안데르송 로페스 FC 서울에서 활약했던 그 선수 맞습니다. 지금 그냥 요코하마의 주력 멤버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에우베르죠. 잠깐만요. 에우베르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몸값같이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 윙어 18억 5천. 키다 타쿠야 선수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 주장이죠. 그리고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는 올 시즌 진짜 떡상을 했죠.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콩고 대표 은포쿠, 제루소, 신준호 선수 모두 다 이제 ACL을 염두에 두고 이제 데려온 선수들인데 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무대에 몸값 가치가 높은 이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마구치 호타루가 빗셀에 있었네요. 유럽 뛰다 돌아왔나 봅니다. 야마구치 호타루 선수는 빗셀고베에 온 지 꽤 됐거든요. 이제 경력이 잘려서 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국내 무대에서 뛰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이 선수는 그 2020년 이제 빗셀고베가 ACL 4강 나갔을 때도 이제 한국 팀들 울산이랑 수원이랑도 맞붙었을 때도 그때도 있었어요. 야마구치 호타루 선수.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점유율이 인천보다 이제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스 성공률은 인천이 약간 높고,
태클 성공률은 요코하마가 2배 정도 높은데, 일단은 J리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K리그의 지상경합을 하면서 볼을 따는 행위를 태클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K리그 태클 성공률은 많이 쳐줘야 3할, 딱 인천이 딱 좋게 나온 거거든요. 3할 4할까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태클 성공률만 좀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조금 근소하게 비슷한 측정 방식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예, 크로스 성공률을 요코하마가 높고요. 공중볼은 이제 인천이, 공중경합은 1% 정도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인천이 수비가 그래도 요코하마보다 괜찮은 거예요. 9번의 클린스트, 요코하마는 6번. 예, 일단은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7골, 그러니까 50골을 넣었는데 PK 3골을 제외해도 XG가 37.12가 나왔는데 무려 10골이나 이득을 보여주는 이제 확실한 진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인천은 반대로 33골을 넣고 XG는 36.18, 36골 정도를 넣었어야 되는데 4골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에서 이제 평균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와타나베 코타 선수가 91.2%, 그리고 인천은 권한진 선수 93.6%의 평균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이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봤을 때는 3대3 정도 나왔네요. 인천이 경기력에서는 물론 리그 편차는 있겠지만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이 요코하마에 마냥 물러설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코마리 공격 전개가 전북의 담감독과 비슷한 듯 싶습니다. 수치 봐선 닭공 레벨. 근데 지금은 전북이 옛날에 닭공 이미지지만 지금은 닭공이라고 하기에는 전북의 요새 경기력이 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북이 요새 닭공이기보다는 오히려 수비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축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최소 실점 1위가 아마 전북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북을 더 이상 닭공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팀 컬러를 찾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감독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최근 국가한 클럽 전적을 보시면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이제 J리그를 대표하는 팀답게 K리그 팀을 많이 만났죠. 작년에 전북 현대와 조별리그에서 묶였는데 1무 1패로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셧아웃을 시킨 거를 전북이 갚아준 거고, 수원삼성이 진짜 이때는 정말 약체 중에 약체였는데 누가 청백적이냐 누가 트리컬러냐 이제 대결하는 거에서 수원삼성이 진짜 K리그의 명문구단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한판으로 이 하이라이트 보여주면 됩니다. 수원삼성이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요코하마를 상대로 진짜 물러섬 없는 경기로 정말 명경기였거든요. 저 이 경기 보면서 정말 소리에 질렀습니다. 이게 카타르에서 열린 것도 있고 12월에 한 것도 있고 진짜 월드컵 보듯이 정말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이제 K리그 팀을 상대로 5경기 기준으로 하면 2승 1무 2패 9득 7실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ACL은 처음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바 오사카랑 이제 유료 이제 친선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연습 경기가 아니라 진짜 교류전 창단 경기 해가지고, 일단 인천이 2004년부터 이제 프로리그에 뛰어들었잖아요. 이제 K리그 개막 전에 창단 경기가 간바 오사카라는 이제 팀 컬러가 비슷해요. 간바 오사카도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J리그를 조금 호령하는 그런 레벨이었는데, 간바 오사카를 3일짜리 불러서, 야 3일짜리인데 수락해준 간바 오사카도 레전드 4대0으로 깹니다. 4대0으로 깨면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에 이제 어떻게 보면 13번째 구단이었죠.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제 1년 뒤에는 간바 오사카가 1대0으로 이기고, 근데 이때 또 2005년이 인천 유나이티드 역사상 최고 성적을 했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 3년 만에 이제 또 간바 오사카를 많이 만났어요. 1대1로 비기면서 3번 만나서 1승 1무 1패 일본 팀과의 기록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래 간바 오사카가
올 시즌 인천이 20주년 기념으로 창단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홍콩 리만 FC랑 이제 경기를 한 게 아니라 간바 오사카를 데려와서 경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바 오사카 스케줄이 조금 빡빡했는지 좀 난색을 표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간바 오사카하고 인천은 뭐 다시금 이제 뭐 교류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안젤코비치, 라돈치치가 있었던 알파이 웨잘란도요. 그리고 마에조노도 있었을걸요. 라돈치치는 이제 첫 시즌에는 별로였는데 2005 시즌에는 완전히 포텐 터진 거고, 웨잘란은 개 먹튀를 했죠. 안젤코비치는 뭐 연습 경기 때는 잘했는데 이제 리그 와서는 조금 약간 먹튀 이런 느낌이 왔었고, 어쨌든 인천이 ACL 첫 경기는 하지만 일본과의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요코하마전을 준비하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준비할 가능성이 높죠. 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와우 맙소사 요코하마 마리노스 2위 3위 선수인데 얀 마테우스, 에우베르 선수가 각각 16개, 둘이 합쳐서 32개. 와우, 안데르송 로페스 선수가 21개입니다. 근데 경기 수가 많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J리그 27경기, 컵대회 11경기, 총 38경기. 그래도 경기 수를 감안해도 이 정도면은 요코하마의 폭발력이 진짜 대단하다는 거를 공격 포인트 탑3 선수들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용병 삼각편대 다 브라질 사람들이죠. 인천 같은 경우는 에르난데스가 11개, 천성훈 8개, 그리고 제르소가 있죠. 인천에는 제르소 선수, 뭐 인천도 29경기 했습니다. 뭐 9경기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K리그도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3경기 남고 파이널 라운드 뒤에 그러니까 8경기 정도 나온 거고, FA컵 2경기, ACL 1경기 해도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9경기 차이를 납니다. 인천도 시즌 초반 생각하면 최근에 제르소, 에르난데스가 잘 물려가고 있고, 이제 천성훈도 있고 김보섭도 있고 이제 무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면 컬러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마리노스가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인천도 제르소, 에르난데스 다 건강하게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맞불을 놓아도 진짜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원정 경기인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뭐 최근 경기력은 요코하마 마리노스보다 개인적으로는 인천이 조금 좋은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클럽 레벨 차이로만 보면은 요코하마가 분명히 강한 팀에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 주요 지표 비교, 그러니까 모든 경기 통틀어서 데이터를 꾸린 겁니다. 안데손 로페스 14골, 제르소 8도움, 김동원 선수가 6번에 클린스트 했고, 제르소 선수 2222분을 뛰었습니다. 제르소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 공격 포인트도 1위인데 이제 부상 없이 자기 관리 잘 하면서 꾸준하게 뛰면서 인천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복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무구사 선수는 몬테네그로 대표로 51경기 A매치를 하면서 이제 인천이 이제 국가대표 레벨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인천 유나이티드에 앞서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양팀 키플레이어 보시면은 저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올 시즌이 아니죠.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입단을 해가지고 올 시즌 이제 슈퍼컵에서도 이제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이제 시즌을 시작하더니 지금 30경기 6골 4도움 2자릿수 공격 포인트 찍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해외 클럽 오퍼도 받았는데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증명을 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26살이면 뭐 나쁘지 않은 뭐 해외 리그 도전하는데 충분한 부분이 있고, 이 선수가 단신인데 178이면 큰 키는 아니잖아요. 단신인데도 이제 공중볼을 상당히 잘 따요. 서전트 점퍼가 되는 선수고,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는 올 시즌 또 A매치 이제 국가대표 레벨까지 오른 선수 아닙니까? 이제 기린컵
근데 5경기 3골이면은 향후에도 진짜 비벼볼 만한 부분이 있다.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본 국가대표는 거의 유럽파를 이제 중용을 하거든요. 이제 라인업 보니까 J리그 선수들이 이제 5명도 안 됐던 것 같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도 K리그 팀들을 여러 상대해봤습니다. 일단은 7경기 ACL 전적이 있죠. 4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2020 시즌이었을 거예요. 일단 전북현대도 맞붙었고 수원 삼성에서 져서 떨어진 그런 거지만 403분 2골. 이제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의 이름을 한국 축구 팬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떡상하는 그래프를 찍고 있는 선수가 니시무라 타쿠마인데,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인천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에요. 아무튼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인천 선수는 정말로 진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제르소 맞네요. 독일로 갈 기세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무고사죠. 뭐 무고사 말. 이제 인천으로 이제 J리그의 부진을 청산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고, 인천으로 오니까 어쨌든 7경기 1골 2도움이면은 상당히 아쉽지만, 어쨌든 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3개를 한 거고, 이제 뭐 몬테네그로 대표 아닐까? 51경기에서 15골을 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예, 유럽 이제 국가대표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빗셀고베에서는 솔직히 무고사 선수한테 미안한데 뭐 출전 시간 이런 걸 떠나서 좀 좆박았죠. 존망했죠. 12경기 483분 무득점을 거뒀습니다. 스테판 무고사의 이제 K리그에서 보여줬던 영향력에 비해서는 일본에서는 아쉬운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10분 정도 뛰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보여준 거 없었죠. 근데 이제 내 집처럼 편안한 K리그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또 내 집처럼 편안한 인천 옷 입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J리그의 이제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코하마를 상대로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이제 예열을 하는데도 성공했고, 공격 포인트 이제 스트롱 세리머니를 이제 J리그에서는 못했는데 이제 ACL을 통해서 일본 현지에서 스트롱 세리머니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무고사가 어쨌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양팀 다 이제 주력으로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 뭐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이제 커리어의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요코하마의 왕자, 지금 인천을 겨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고사 선수는 J리그에서 망신 당한 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천과 함께 ACL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고요. 예,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비 가담도 잘하고 공격에 이제 여러가지 상대를 휘젓는 플레이도 많이 하면서 진짜 상대를 이제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수가 진짜 터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코하마에서 양질의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다수 있는데, 그게 이제 딱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의 발에 딱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동료 선수에게 뿌려줄지 아니면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최근에 있어서 경기 감각이 좋다는 부분에서는 인천은 분명히 경기를 해야 되고, 스테판 무고사 선수는 이제 빗셀고베에서 많이 뛰지 못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제 공격에 특화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만큼 뭐 수비 가담이 이제 정지된 상황이 아닌 이상에서는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폼이 지금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알던 그런 무고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던 이제 작년에 폭발적인 무고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ACL 베스트를 보시면은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이제 빗셀고베를 상대했을 때 이제 J리그 MVP 출신이죠. 나카가와 테루이투 선수가 멋지게 팔짱 끼고 간지를 뽐내고 있네요. 일본어에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쿼드가 많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퐁을 상대로 진짜 딱 이번에 이제 ACL을 하게 된다면 이거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스쿼드를 꾸리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뭐 은포크나 강용구 선수 자리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무고사 천성훈, 무고사 천고사 투톱은 이날의 위용을 떨쳤고, 제루소 에르난데스가 조커 카드로
기용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파괴력 있는 모습. 하이퐁을 깼죠. 요코하마를 상대로도 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금 케빈 머스켓 감독이 433을 쓰는데 지난주 사간도스 경기를 통해서는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남태희 선수가 이제 알두하일, 이제 카타르 메시로 불리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야, 아시아 쿼터로 남태희 선수를 쓸 수 있는 요코하마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태희 선수 벌써 꿀맛 봤죠. 남태희 선수가 뭐 현지에서 이제 남태희 선수가 이제 클래스가 다른 선수라는 걸 했는데, 남태희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죠. K리그로 왔으면 이제 울산에서도 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수 본인이 이제 J리그 최강팀의 이제 한 용병으로서의 삶을 택했습니다. 남태희가 중용 받고 있습니다. 남태희 선수 잘하거든요. 진짜 인천은 진짜 이렇게 강력한 스쿼드를 상대해야 됩니다. 뭐 일본 뭐 진짜 스쿼드 뭐 뎁스로는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는 진짜 강팀 중에 강팀이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3호위 이제 최근에 이제 신준호 선수가 부상해서 이제 털고 돌아왔기 때문에 뭐 큰 누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요코하마를 상대할 겁니다. 일단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얀 마테우스 선수, 에우베르 로페스, 이제 브라질 삼각편대가 인천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와타나베, 코타, 키다, 타쿠야 선수가 이끄는 중원, 그리고 니시무라 타쿠마 선수가 이끄는 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의 파괴력, 안정감,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해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저는 원정 경기인 부분에서 일단은 무고사, 김보섭, 투톱으로 시작을 하고 제루소, 에르난데스를 조커로 쓸 것 같고, 신준호, 인포쿠, 이명주 선수 이제 황금 미드필더 라인으로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비벼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델브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케빈 머스켓 감독이 또 호주 사람 아닙니까? 동양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품고 있고 재밌어요. 남태희 선수가 조커로 나오면 분명히 인천이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ACL이 재밌는 것 같아요. 위아더 월드 아닙니까? 일본 팀의 한국 선수, 뭐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타국가에서. 남태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지도요. 근데 저는 남태희 선수를 조커로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남태희 선수 에너지 레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지난 사간도스전에서 부분 로테이션을 감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남태희 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뭐 때에 따라서는 포워드로도 쓸 수 있는 다기능 카드 좀 숨겨야죠. 이제 카드를 하나씩 숨기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말이죠. 김동민 선수 멘붕 수비할까 겁납니다. 저도 김동민 선수가 잘하다가 항상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죠. 요코하마가 전북 울산급 맞습니다. 한국에 울산하고 전북 있으면 일본은 가와사키랑 요코하마가 있는 거니까요.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인천이 요코하마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리그가 다르지만 J리그 27경기 50골, 최다 득점 1위 팀을 이제 원정 경기에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천은 무승부만 거둬도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요코하마의 강한 공격력에 분명히 고전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천이 어떠한 경기를 펼칠지 글쎄요. 뭐 일단 첫 경기가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원정 경기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기면은 진짜 좋은 거고, 비겨도 나쁘지 않은 결과고, 지더라도 대량 실점이 아니고 자신도 득점에 성공한다면 일단 어떤 결과를 거머쥐어도 인천에게는 저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짠몰 수비 대 트리콜로 화력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의 왕자 남태희 선수가 인천을 겨누고 있습니다. 남태희 선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레벨 선수지만 이제 최근 국가대표랑 멀어진 부분을 떠나서 아시아
무대로 이제 사기 캐릭터가 몇 명 있잖아요. 뭐 김신욱 선수도 있고 남태희 선수도 그중 하나죠. 지금도 뭐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왕자 남태희가 인천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인천이 분명히 고전할 가능성이 커요. 남태희 선수는 국가대표 레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즈노마 코타, 신준호 선수 두 베테랑 이제 네임드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것도 저는 기대를 펼칩니다. 신진호 선수는 뭐 애당초 ACL을 위해서 포항에서 데려온 선수고, 미즈노마 코타도 이제 국가대표 레벨 경력이 있고 ACL에서 이제 K리그 팀을 많이 상대한 이제 잔뼈가 굵은 선수란 말이에요. 분명히 두 선수 이제 위치는 다르죠. 미즈노마 코타 선수는 약간 윙어, 신진호 선수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이 됐지만 어쨌든 두 선수는 중원 지역에서 맞붙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미즈노마 코타 한국 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신진호 선수도 뭐 ACL 이제 준우승 멤버 아닙니까? 작년 신진호 선수도 ACL 그리고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미드필더, 요코하마를 상대로 자신의 기량이 통할지 안 할지 보여주고 싶을까요? 이런 관전 포인트를 저는 뽑아봤고요.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축구의 레전드, 영원한 이제 미드필더 유비 유상철 이제 감독님, 이제 우리 곁을 너무도 빨리 떠나셨는데, 예, 연결고리로 저는 유상철 감독님을 뽑아봤습니다. 유상철 감독님 이제 K리그 레전드, 한국 축구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레전드이기도 합니다. 4시즌을 떴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99경기 7,850분 34골을 넣으면서, 이 당시만 해도 요코하마의 자리가 애매했거든요. 뭐 J리그의 명문이냐 아니냐, 그때는 뭐 가시마 엔틀러스, 주빌로 이와타, 간바오사카 이런 팀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우라레주도 있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필드 플레이어로 이제 멀티 능력을 펼쳐 보이면서 한국 축구의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용병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유상철 감독님이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지금의 명문 구단으로 가는데 분명히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난 역할을 했죠. 가시화에서 34경기 2939분 14골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선수들이 J리그를 가는 길을 닦아주신 부분도 있고, 암투병으로 또 어려웠을 때 이제 요코하마 팬들이 유상철 형 뭐 힘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것도 있고, 저는 뭐 요코하마와 인천이 이제 한일 이제 어떻게 승부를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 경기에서는 유상철 감독님을 기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좀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유 감독님께서 자꾸 하시기 전 요코하마서 팬미팅 요코마리 서포터분들이랑 인천이랑 ACL에 만나서 겨뤄보자고 이렇게 말하셨나요? 유상철 감독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너무 정말 보고 싶고 그립고, 대전 감독도 하셨는데 진짜 한국 축구의 그 엄청난 자산이 이렇게 너무 빨리, 정말 저도 뭐 유상철 감독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정말 초 레전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인천에서도 이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인천이 이제 K리그 1부 팀 중에 2부로 강등되진 않은 팀 중에 또 하나 아닙니까? 2019년 인천에서 6승 10무 11패로 이제 잔류왕, 이제 암투병을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명예감독으로 이제 전환이 됐지만, 양 팀의 연결고리는 또 유상철 감독님, 유상철 선수로 기록되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 이제 올마이티, 올라운더, 국가대표 124경기 18골로 진짜 한국을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보여줬던 이제 열정의 화신인데,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인천의 대결, 이제 유상철 감독님의 바램으로 두 팀이 ACL에서 붙게 되는 거를 이번 경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정말 하늘에서 지켜보신다면 너무도 흐뭇할 것 같은 이번 대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